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새벽 2시나 3시에 잠에서 깨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신가요? 부디 그런 생각은 멈춰주세요.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어르신의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심장에 꼭 필요한 깊은 잠을 빼앗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 원인이 매일 저녁 어르신이 마시는 무언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작지만 심각한 습관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밤새도록 방광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깨지면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은 희미해지며 몸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진정한 휴식을 결코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이 마시는 물에 무엇을 더하면 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광을 진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밤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자연적이며 쉽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지금 몇 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본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평온한 밤과 꾸준한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알려드릴 정보는 어쩌면 인생을 더욱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60세가 넘어가면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밤중에 더 자주 깨기 시작합니다. 어쩔 땐 한 번, 어쩔 땐 두세 번씩 깨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저 노화 현상일 뿐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침에 더 피곤함을 느끼고 일어설 때 더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에서 상쾌한 빛이 사라지게 되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데 바소프레신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신장 활동을 늦춰서 화장실에 갈 필요 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 바소프레신을 훨씬 적게, 때로는 절반 정도밖에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는 잠자는 동안에도 신장이 최고 속도로 계속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방광은 더 빨리 차오르고 마음이 준비되기도 전에 익숙한 소변 욕구가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은 쉽게 예민해지는 아이처럼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400에서 500ml까지 소변이 차야 신호를 느꼈지만 이제는 150ml당 즉 반 잠만 차도 비상사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방광에 소변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욕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장 기능도 낮 동안에는 느려집니다. 이전처럼 체액을 빨리 걸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물이 다리와 조직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 밤에 눕게 되면 이 체액이 마치 조용한 파도가 해안으로 돌아오듯 다시 순환계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이 쉬고 싶어 할 바로 그 시간에 방광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밤마다 계속됩니다. 잠에서 깨고 화장실에 가고 다시 잠들려 애쓰지만 잠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몸은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회복되는 깊은 치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기운이 없고 기분은 처지며 몸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방광을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넘었더라도 수면의 질은 개선될 수 있고 아침은 더 가뿐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건강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핵심은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밤에 두세 번 깨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믿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보기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피하거나 저녁에 마시던 차 한 잔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광은 조용하지 않고 잠은 치유의 시간이라기보다 방해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우리 식단에서 종종 빠져있는 한 가지 간단한 영양소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돕는 역할을 하지만 종종 잊히면서도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방광 주변 근육을 포함한 모든 근육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방광이 너무 쉽게 수축하여 가득 차 있지 않은데도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충분한 마그네슘을 공급하면 신경은 덜 예민해지고 근육은 이완되며 방광은 휴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용되고 제대로 쉬지 못한 우리의 농토는 예전과 같은 풍부한 미네랄을 더 이상 품고 있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곡물조차도 한 세대 전보다 적은 양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을 과도하게 익히고 잎이 많은 채소 견과류 씨앗과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건너뛰는 우리의 식습관이 더해져 조용한 결핍 상태가 초래됩니다. 이는 혈액 검사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리 경련 수면 부족, 그리고 뇌 밤중 잦은, 소변과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의사들이 요즘 특히 저녁에 소량의 안전한 용량으로 마그네슘 보충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섭취하면 마그네슘은 몸이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방광벽의 긴장을 낮추고 갑작스러운 충동을 유발하는 신경을 늦추며 심장과 뇌에 필요한 깊고 중단 없는 잠을 촉진합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시트르산 마그네슘과 같은 형태는 흡수가 쉽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섞으면 소화를 개선하고 복부 팽만감을 줄이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을 더 가볍게 느끼게 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의 은퇴한 교사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의 3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1시 그리고 또 3시 30분경에 늘 같은 조용한 좌절감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허브차를 마셔보고 저녁 산책을 하고 심지어 저녁 10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간호학을 공부하는 손녀가 저녁에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 가루를 타서 마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김영자 어르신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네랄 하나가 내 밤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물었죠. 하지만 5일 만에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면 시간은 4시간 연속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엔 5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처럼 평온하고 푹 쉬고 해돋이와 함께 미소 짓는 기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온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그네슘 한 스푼, 그리고 잠들기 전 5분간의 부드러운 호흡.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듯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마그네슘은 특히 민감한 어르신들에게 설사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하루 400mg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저녁에 200에서 250mg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드세요. 차나 주스, 우유가 아닌 따뜻한 물에 섞어 드세요. 그리고 항상 라벨을 확인하세요. 글리신산, 시트르산 또는 말산염과 같이 노인들이 안전하게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세요. 만약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만약 밤이 불안하고 아침이 무겁다면 어쩌면 당신의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드러운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닙니다. 수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한때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조용히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한 스푼의 도움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잠은 사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치유하고 회복하며 잘 살아온 삶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준비가 되셨다면 이 부드러운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방광에게 고요해질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신경에게 긴장을 풀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김영자 어르신처럼 당신도 알람 소리나 방광이 아닌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깨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이 깊고 중단 없는 수면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된 후 이 질문을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생각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정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 작고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뿐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글리신산 마그네슘 분말이나 발포정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느린 어르신들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작은 스푼 하나, 약 200ml의 분말을 넣으세요. 부드럽게 저어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정제를 선호하신다면 150ml의 물에 발포정 하나를 녹여 드세요. 거품이 나는 것은 정상이며 맛은 순합니다. 두 형태 모두 위가 민감하거나 소화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입니다. 언제 마셔야 하나요? 타이밍은 특히 수면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6시에서 유효밥시 사이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뇌에 진정 신호를 보내며 방광이 안정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지 못할 수 있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녁 기도 후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 조용한 시간이 이 새로운 잠자리 습관에 완벽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따뜻함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이나 탄산수가 아닌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차가운 물은 소화를 늦추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며 노화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물은 소화관을 진정시키고 마그네슘이 몸속을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허브차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마그네슘 음료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더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에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한 꽃집을 넣어보세요. 레몬은 미네랄 흡수를 돕는 비타민C의 천연 공급원이며 상쾌한 맛을 더해줍니다. 히말라야 소금은 칼륨, 칼슘과 같은 미량 미네랄을 제공하여 잠자리 음료를 좀 더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위산 과다나 혈압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량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조합, 즉 마그네슘 레몬, 따뜻한 물소금 한 꼬집은 몸에 조용한 잘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공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뇨제 수분 배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신장이 혈액 속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하지 않으면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되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천연 보충제라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완전한 효과를 얻으려면 마그네슘 음료를 방광과 뇌가 깊이 쉴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잠자리 습관과 결합하세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기술 중 하나는 참기름으로 발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기름을 약간 데워서 5분에서 10분 동안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이것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신경 긴장을 줄이며 심지어 방광 부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여전히 잠들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과학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발만 담그는 것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혈류를 개선하고 몸의 열을 방출하며 몸의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간단히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잘 말린 후 깨끗한 면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드세요.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세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 밑에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무릎 사이에 하나를 끼운 채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밤새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도우며 심박수를 진정시킵니다. 방광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신호가 줄어들고 더 깊고 긴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이것은 간단한 것을 시도해보라는 당신을 향한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그네슘, 한 스쿱, 평화로운 습관 하나. 처방전도 병원 방문도 복잡한 식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때에 약간의 추가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려는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편안한 잠은 단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해 당신의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혜와 보살핌으로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방광은 귀를 기울이고 심장은 느려지며 당신의 아침은 피로가 아닌 가벼움과 희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밤 바로 한 잔 시작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낮에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이 적게 들어가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낮 동안 수분 섭취를 줄이면 저녁 무렵에는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는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하며 종종 당신이 누운 후에 몸이 독소를 배출하려고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실제로는 더 많은 절박감, 더 많은 불안함, 그리고 밤에 더 많이 깨는 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해가 뜰 때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대부분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마시고 몸이 리듬에 맞춰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또 다른 흔한 믿음, 특히 노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이 반드시 전립선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전립선 비대증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니며 모든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 여성들도 전립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요로 고통받습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종종 방광 민감성 낮은 바소프레신 호르몬 또는 체액과 식사 시간 조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전립선 질환이 아니라고 진단했다면 혼란스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치유할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불편함에 대해 한 기관만을 탓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에 의존합니다. 밤이 불안해지고 몸이 깊이 잠들기를 거부할 때 작은 알약 하나가 가장 쉬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뇌에 진정으로 필요한 치유의 휴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억제하고 깊은 렘 수면 단계를 차단하며 종종 아침에 멍하거나 어지럽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심지어 방광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밤에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여, 만약 당신이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더 안전하고 자연적인 대안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진정한 잠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분한 습관과 부드러운 지지로 초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건 그냥 나이 탓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해. 많은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수면 피곤한 아침, 잦은 소변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과학과 전통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60세나 70세가 넘어도 올바른 보살핌을 받으면 당신의 몸은 적응하고 치유하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원에 부드럽게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되살아나듯이 당신의 건강도 작은 일상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 시간을 바꾸거나 물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료를 추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오래된 오해들을 버리세요. 그것들을 인식 친절함, 그리고 신뢰의 뿌리를 둔 작은 행동들로 대체하세요. 나이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올바른 조치와 함께라면 편안한 잠은 여전히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평화로운 밤은 당신의 건강이 여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부드럽게 돌아가 봅시다. 만약 당신이 새벽 2시, 3시에 깨서 불안하고 피곤함을 느껴왔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몸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잃어버린 조각 저녁물에 추가하는 조용한 미네랄 하나뿐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올바른 형태의 마그네슘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방광은 진정되고 잠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빠른 해결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을 끓여서 약간 식혀 따뜻하게 만드세요. 작은 스푼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분말을 추가하거나 부드러운 정제 하나를 녹여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 후에는 조용히 앉아 계세요. 전화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이요. 어쩌면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부드러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잠이 오고 있으며 이제 쉬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의 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74세의 박철수 어르신은 2년 넘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브차를 마셔보고 매트리스를 바꾸고 심지어 양말을 신고 자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작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마그네슘 물을 마시고 그 후에 발 마사지와 조용한 호흡을 하는 것이었죠. 10일 만에 그는 6시간을 내리잡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되찾은 건 단지 잠만이 아닙니다. 제 아침, 제 정신, 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박철수 어르신처럼 시도해볼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수면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단어가 조용히 지켜보며 역시 휴식을 되찾고 싶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형제, 이웃, 아내 등 밤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든 분과 공유해주세요. 작은 지식이라도 공유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로 밤의 평온을 되찾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당신의 몸 또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저 당신의 보살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집 위로 별들이 떠오를 때 저는 당신에게 이 소망을 보냅니다. 당신의 잠이 고요한 강물처럼 평온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이 가벼운 발걸음, 꾸준한 에너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로 당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어르신. 편안한 밤 되세요.